자연의 질서는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하지만 그것의 비밀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저 거침없이 드러내는 견고한 질서가 있을 뿐이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지구에 사는 인구는 50억. 놀라운 사실은 이 광대무변한 질서를 나르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제 안다. 물은 우주의 대자연 속에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을.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의 소리다. 존재하는 것의 소리다. 이 민족의 강토, 그 척추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숨소리다. 이 민족의 용숨치는 맥박소리와 같이 영겁의 시간 속으로 달려가는 한 예감이다. 과연 이 땅의 중추를 이루는 백두대간에 매긴 마천령과 태백산맥이 가리키는 한국 방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 대륙과 다른 지형지서로 독보적인 한 맥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 조물주가 이 땅에 접어세운 이 백두대간의 산기슭에 공포의 균형을 버티고선 8만 4천의 조화. 보는 자의 넋을 훔치는 이 공포의 균형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폭포는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폭포의 지질학적 개념을 한번 들어보자. 최초의 지구에는 불덩어리였던 암석과 광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됐던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장기간 동안 비가 내려 바다와 육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지 중에서 약한 부분은 단단한 부분에 비해서 파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침식과 풍화의 속도가 빨라서 오늘날의 계곡이 됐고 단단한 곳은 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증발했던 수증기는 바다와 육지에 비가 내려서 내렸고 이 비가 하천을 생성한 것인데 산지에 내렸던 비가 하천의 근원이 되었고 이 산지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던 하천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폭포를 생성한 것입니다. 이 폭포는 토양층이 아닌 안반층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암석에 끼어진 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곳에 전리의 간격이 넓은 곳은 전리의 간격이 좁은 곳보다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전리의 간격이 좁은 지역의 파괴 속도가 빨라서 절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한 암석과 약한 암석, 다시 말씀드려서 경암과 연암에 합해지는 경계층에서도 연암층이 차별 침식과 차별 풍화로 인해서 파괴됨으로써 폭포가 생성되었습니다. 융기와 침강. 그 지질학적인 분석으로 자연의 신비에 접근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집요한 애정이다. 천년의 전설이 숨쉬는 곳 폭포를 쫓아서 백두대간을 따라 길을 떠난다. 제주의 백록담에서 백두산의 천지에 이르는 삼천리 기나긴 여행은 지금부터다.
제주는 신들의 고향이다. 환웅 신화에는 3천 신이 존재한다고 전하지만 제주의 단골들이 헤아리는 신령은 1만 8천 신이나 된다. 어느 땅에 이처럼 많은 신들이 살고 있을까? 망망대해 거대한 바다의 율동을 품 안에 간직한 제주의 고고한 자태에서 느껴지는 신령스러움은 마술 항아리에서 피어나는 회색 안개다. (5월이면) 땅 위에 이루는 또 하나의 바다다. 제주의 유채꽃은 그저 꽃이 아니다. 봄의 향기가 배인 물결인 것이다. 이 땅의 가장 마지막 물줄기다. 토말이라는 땅끝에 지명이 있는 것처럼 물끝이라는 의미로 수말이라 이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백두산의 장백폭포로부터 시작한 물줄기의 릴레이는 바로 이곳에서 끝난다. 높이 28m의 절벽에서 고꾸라지듯 떨어지는 이 물줄기는 성급하게도 바다를 향해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 해안의 기암 절벽과 숲, 우거진 바다 위의 섬들, 그리고 멀리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치를 예로부터 정방하폭이라 하여 영주 12경으로 꼽고 있다. 푸른 바닷물이 방어벽이 되고 있는 제주 해안선 700리, 원시의 감수성이 손끝으로 묻어나는 천혜의 섬이다. 이 천혜의 섬 제주에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천지 하늘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포다. 낭떠러지 바위벽을 희긴 난으로 옷을 해입은 높이 23m의 이 폭포는 수심 21m의 소를 이루고 있다. 온갖 잡소리를 빨아들이는 폭포 소리에 계곡을 걸어오며 들었던 새소리는 벌써 아련히 멀어져 마치 여인의 첫 화장처럼 얇은 청혼만이 귓전에 닿는다. 안개같이 튀어오르면서 날아 흩어지는 물방울이 물기둥으로부터 날아와 얼굴을 간지럽히면 그 신선한 피부의 감각은 차라리 살아 움직이는 전율이다. 천혜의 자연식물원인 이곳 천지연은 희귀식물의 보호다. 폭포가 가져다준 자연환경을 보금자리 삼아 자생하는 아열대 난대성 양치식물들이 그 원시의 순수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원형을 보존할 목적으로 약 4,200여 평을 달하는 천지연지대를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폭포가 이 땅에 남긴 또 하나의 조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곧 태고의 신비가 배어있는 제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나라 그 폭포들 주변에는 그 많은 식물들이 그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제주도 천지연 폭포 주변에는
아주 그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단팔소나무, 솔림란, 산유자나무 등 이러한 식물들이 이곳 천지연 폭포 주변에서만 그 자생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왜 여기만 자생할 수 있는가? 그 첫째 이유를 들자면은 그 계곡의 안쪽에는 그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일 한 6,000톤 가량의 그 떨어지는 그 폭포에 물이 항상 일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대 습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또 이러한 그 높은 상대 습도가 일정하게 그 유지되기 때문에 상록 활력수를 주로 한 양치 식물들의 그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훌륭한 그 자생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밝게 해봐요. 이곳 천지연에는 또 하나 희귀 어종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태장어다. 낮에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취재진은 은밀한 밤 시간을 택해 훔쳐보기로 한 것이다. 무태장어는 참장어과에 속하는 어종이다. 뱀장어와 비슷하나 그와는 달리 몸 길이가 길고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의 무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어종은 열대성 어리로서 열대 구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에 오는 무태장어는 흑조를 따라오는데 대단한 희귀 어종에 속하는 것이다. 이 무태장어의 서식지는 용천이 있어 물이 솟아나오는 우물 속이거나 온천수가 스며드는 곳 또는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곳이라야 한다. 이곳 천지연의 환경은 그런 면에서 천혜의 서식지인 것이다. 백두대간의 종점 밀양 제약산.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국토종단의 맥을 쫓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곳은 영남의 알프스라고 일컫는 백두대간의 유일한 고원지대 사자평 마을이다. 운문산을 비롯한 5봉우리의 산등성을 타고 펼쳐진 이 고원지대 마을 사람들은 흑염소와 닭을 기르고 약초 채취를 해서 생업을 꾸려간다. 영남 지방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인 이곳 사자평. 이 마을의 학교는 전교생이 3명이다. 말 그대로 고사리 학교인 것이다. 너나 없이 우리를 지켜온 끈끈한 정이 배인 배움의 터다. 밀양 제일의 영봉이어 숱한 전설과 역사를 지닌 제약산은 밀양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다. 밀양군과 울주군에 걸쳐 우뚝 선 해발 910m의 제약산 기슭에 위치한 용추 폭포다. 제약산의 선경은 예상을 뒤엎는다. 늘 머물러 있지 않는다. 물줄기 하나라도 내쳐 흐르지 않고 부서져 돌면서 여울목을 만든다. 용추 폭포도 제약산의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신비의 조화인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물살에 넋은 제약산의 영역을 머금고 기암절벽에 몸 기디어 돌면 여울목에서 한 차례 쉴 수 있는 기대도 크다. 벼랑을 경쾌하게 미끄러지며 여름 산악의 진경을 보여주고 있는 층층폭포. 만첩 청산이 솟아 제약산 봉우리가 여기에 잠겨 겨울을 나고 때를 만나면 이렇게 웅장한 변신을 하는 것이다. 영남이 키워낸 춤의 대가 하보경홍. 오늘도 86세의 노고를 이끌고 이곳 제약산 층층폭포를 찾는다. 바로 이곳에서 그가 60년간 온몸으로 살아왔던 양반춤 사이의 영감을 얻은 것이다.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장단이 되고 떨어지는 물줄기의 파격은 춤 사이의 한 원형이다. 이제 하보경홍의 양반춤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목욕이 끝나자 폭포와 공터는 작은 춤마당이 됩니다. 60년을 익혀온 춤 사이를 손자인 하용부 씨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한 걸음 떼놓는 발걸음, 허공을 스치는 소매자락 한 매듭에 평생을 다한 예술혼이 깃든다. 바로 이것이다. 밀양의 층층폭포가 빚어낸 신비의 율동.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허공으로 내젓는 춤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폭포를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 하 선생님의 춤사위가 저렇게 우아한 것은 제약산 골짜기에 흐르는 폭포수 그 맑은 물에서 모든 심신을 닦고 거기서 연마한 그러한 결과가 춤사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소백산맥 최남단에 우뚝 솟아있는 이 산은 고대 사만의 세 나라에 걸쳐 자리한 웅장한 산이다. 방장산 혹은 두류산이라고 불리우는데 두류라는 이름은 백두산의 흐름이란 의미라고 전한다.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도 전하기를 백두산의 맥이 나무로 뻗다가 크게 끝난 곳에 지리산이 위치해 있다고 했으며 복례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라고 했다. 그렇다. 백두산에서 흐른 마천령 그리고 그 맥을 되살려 태백의 줄기를 따르다가 다시 소백의 줄기로 갈라서 또 하나의 민족 정기로 우뚝 솟은 지리산. 바로 이 지리산에 태고의 정기를 뿜어내고 있는 불일 폭포다. 지리산 최대의 폭포인 이 폭포는 이 산이 품은 천년의 꿈이 표백된 백의 민족의 혼인 것을 느끼게 한다. 보는 이의 오감으로 전해지는 전율은 예사롭지가 않다. 과연 백두대간에 솟은 또 다른 민족 정기의 집점이다. 용서 폭포다. 이 폭포는 쌍폭으로 부부의 형상을 하고 있다. 두 폭포가 마주보며 지고한 청을 한다. 제가 이 폭포수에서 발성 연습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창극단에서 매년 정기 공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올 9월에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심청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창극단 단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연을 한 2, 3개월 전에 이렇게 폭포수 흐르는 곳을 자주는 못 옵니다만은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와가지고 발성 연습과 또 이 폭포하고 싸워가지고 목을 많이 수련하고 다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립창극단에서는 마이크를 없이 그 큰 수천 명 모여놓고 하는 그 장소에서 마이크 없이 하기 때문에 저 뒤에 3층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이크 없이 하는 제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듣기 위해서 이런 폭포수에 나와서 자주로 연습을 하고 꼭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들의 박소리 얼른 듣고 나갈 적어 한 품에
잡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지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세요 부인인데 이란 후공이 잃고 죽게 되니 첫좀 먹여줘. 듣고 보는 부인들이 잘서인들 앉아주며 도착인들 앉아주랴. 저서름 많이 베어주면 여보세요 봉사님. 예. 보고 천년 일륜아 오란상으로 빛도 양국을 잔디난 해물봉으로 돌을 못더라. 그장전한 얘기고 그야한 공문이 떠도하나 나누내고 여왕은 우리 동시로 어려운 잠자고 살교는 벌벌 나르든다. 공정열 전노 다시 주인대치 박아열기라. 아빠 역파를 찍어 다음은 빗발로 장난을 당다. 결국 인간의 소리는 폭포를 감동시킨다.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의지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전라도의 폭포는 이렇게 많은 명창들을 배출했다. 폭포는 소리의 선생인 것이다. 온몸으로 쏟아내는 인간의 소리를 폭포는 다듬어 예술로 빚는다. 민족의 소리로 빚어놓는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해발 721m의 국립공원인 주황산이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하여 석병산이라고도 불린다. 바로 이곳 주황산에도 1, 2, 3 폭포를 비롯한 많은 폭포가 산재해 있다. 바위가 으스러져 흙으로 눕는 천년 살아있는 이 민족의 역사로 기나긴 세월을 지키는 주황산의 주인인 제3폭포다. 이제 푸른 혈맥을 드러내고 이 민족의 열정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영겁의 생명체 주황산에도 새로운 혈기가 오르고 있다. 여름의 정기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주황산에서 가장 요란하게 여름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1폭포다. 주황산은 제1폭포의 물줄기가 요란한 것을 탓하지 않는다. 물줄기 소리가 요란한 것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오는 여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황산이 자랑하는 신비의 석간수다. 혀를 톡 쏘는 탄산수인 이 약수는 이미 전국적인 자랑거리다.
물은 모든 것을 제 안에 용해시켜 생물체에 전한다. 청송의 약수는 생물체에 이롭게 하는 신비의 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 약수를 찾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속배에 아파가지고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따라왔는데 처음으로 그때 내가 주황산을 알았고 약수터도 처음으로 알았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그 약수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속병을 고쳤습니다. 고치고 또 이 주황산에는 1폭포와 2폭포, 3폭포 그리고 달기폭포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약수물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곧 지금 달기폭포에서 솟아오르는 약물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내가 합니다. 나는 여기 온 지가 지금 20년째입니다. 20년째인데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위장병 환자들이 약수터에 와가지고 한 달간씩, 두 달간씩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데 해가지고 모두 효험을 많이 보고 해마다 그 수는 자꾸 불어만 납니다. 나는데 어쨌든 이 약수와 주황산 1, 2, 3폭포는 정말 귀한 약수라고 난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금 백두대간의 폭포를 따라 북쪽으로 항진 중이다. 이제 두타산. 이 산은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남서쪽으로 1362m의 준봉을 이루어 일찍이 이지방 신앙의 모태가 되어왔던 산이다.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뜨겁게 달아오른 영혼을 식히던 것. 바로 이것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드러낸 두타산의 속살이다. 천년의 세월을 접어 무릉어부의 전설이 깃든 무릉계의 한켠에 빚어진 절묘한 이 조화는 왼쪽의 박달 계곡과 오른쪽의 파른 계곡의 물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름하여 쌍폭이다. 사마사 서쪽 4km 지점, 문간봉 남쪽 절벽 아래의 용추 폭포다. 청옥산에서 출발한 물이 이곳에 이르러 상중하로 당기는데 상담과 중담은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고 하담은 용이 날아오를 듯한 비폭으로 절묘한 기상을 보이고 있다.
예로부터 폭포에서의 물맞이는 수침이라 해서 민간의 한 비방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 몸에 격렬에 자극을 주어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풀어 순환계의 원활함을 돕는데 상당한 효과를 봐왔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대 의학에 밀려 물맞이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할아버지 지금 물을 맞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물은 더워서 맞고 계십니까? 예, 날씨도 덥지만은 더운 것보다도 이거 남하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허리와 다리고 모두 이런 데 아픈 데서 이제 이런 걸 맞으면 수침을 맞으면 좋다 그래서 지금 맞고 이제 몇 번 맞아본 결과 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맞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지 왜 이 물을 맞고 계십니까? 이 병원에고 약이고 이런 걸 먹어도 이거 맞는 것만 못해서 이 수침을 맞습니다. 이 물을 맞음으로 해서 피부병이나 또 그 이제 무슨 여름 땀때증이나 이런 모든 병에 좋고 또 특별히 이제 남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수침을 맞음으로써 건강에 더 아주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십니다. 설악산은 백두대간의 줄기에서 솟아올라 반도 이남의 산맥과 강을 거느린 우리 민족의 순백의 정기가 어려있는 산이다. 만대의 신화와 태고의 신비가 서려있는 설악. 동해를 굽어보며 치솟은 준봉들과 수천의 폭포수와 다투듯 널려있는 기암괴석의 오묘한 조화 속에 설악은 태고의 숨소리로 살아있는 것이다. 금강산이 12,000 봉우리로 남성다운 웅장함을 자랑한다면 설악산은 12,000의 폭포수로 여성스러운 치장을 하고 있다. 이 두 산은 남북으로 마주서서 억겁의 지고한 정을 나눈다. 사시장철 물이 마르는 날이 없는 설악은 안개처럼 풀어져 누운 몸속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낸다. 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설악은 깨닫고 있다.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이 왔다가 결국 가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돌아갈 곳은 어딘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예비하고 있는 자연. 땅과 물의 조화를 아끼고 사랑함은 그 육신이 왔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바로 이곳이 해마다 3월부터 초겨울까지 9개월 동안 망태기를 둘러매고 산삼 횡재의 꿈에 부풀어 산을 헤매는 신매만이 활동 지역이다. 3대째 매만이들의 후예들이 오늘도 설악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산삼을 찾는 신매만이들은 자신들의 횡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산삼의 현몽이 있게 하는 신령의 신탁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 폭포다. 깊은 산중에서 캔 삼은 천종, 민가 부근에서 캔 삼은 인종, 천종과 인종 사이에서 캔 삼은 지종이라 부르는데 천종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새벽에 집을 나서 폭포에 나와 목욕제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은 신령을 아련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다. 신령님께는 보기 추과유세 차거이며 태세는 개년이었고 달로는 7월달이 얼마나 할로는요 여름 날이었고 일진은 여인 일진인데 신령님 전에 정성 바른 길에 오이동학 신령 서학 신령 남학 신령 북학 신령 목욕 재개를 하고 나면 고사를 지낸다. 채삼을 하려면 신령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매만이들은 입산할 때 꼭 사무칠구 홀수로 무리를 짓는다. 무리를 짓지 않으면 신령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입산할 수 있는 날은 음력 8월 대보름뿐이다. 이날은 신령도 노는 날이다. 방만이, 김만이, 이만이, 이 세 만이가 신령님 믿기를 부모 젖줄같이 믿고 산에 들어와 신매만이의 한평생을 신령님께 바치오니 안으로 인도하시고 밖으로 돌보시오. 부정하고 추한 것은 물알로 심의하시고 넷날 나가거든 천마디에 일러 주셔서 육구만달 만년 묵은 덥석불이 태리 하나 캐가지고 산신님 설하에 돌아와 웃음으로 다시 뵙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 하단을 맛을 나는 신가 왔다! 신가 왔다! 신가 왔다! 신받다. 3대째 메마니인 김만이의 횡재다. 폭포에서 치성을 드리고 신령을 현몽한 덕을 본 것이다. 우리나라 산삼은 예로부터 영약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특히 설악산의 산삼은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힌다. 그래서 가을철이면 많은 시메마니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산삼은 캔 곳과 생김새에 따라 값이 다르다. 그리고 여채 모양은 남자가 먹고 남채 모양의 것은 여자가 먹어야 효험이 있다.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을 보면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설악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설악의 겨울은 끈질기다. 양폭에서 대청봉을 향해 철사다리를 오르면 천물등 끝에 다다르고 우거진 숲 사이로 거대한 한 줄기의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은 더욱 작아지고 깎아지는 벼랑과 숲 그리고 세속의 때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설악의 숨소리가 겨울바람의 외로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겨울의 끝내 후미진 계곡에서 숨을 멈춘 높이 50m의 이 천당 폭포는 천불동 계곡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상하단 전장 100m의 웅장한 빙벽을 이루고 있는 형제 폭포는 또 한 번의 절경을 빚어내고 있다. 폭포가 겨울을 나는 모습은 실로 경건하다. 그 숨죽인 모습에서 자연의 거룩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라만상이 얼어붙은 이 겨울에도 설악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 거친 자연에 변한 새로운 계절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금방 무너져 내려 여름날의 그 괴력을 보일 것 같은 폭포에서 우리는 가슴 밑으로 고여드는 싱싱한 감성의 전율을 느낀다. 설악에서 조난 사고가 가장 많은 때가 바로 봄이 오는 길목 무렵이다.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행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겨울 산악만을 보기 위해 이런 위험 부담을 나는 것은 아니다. 설악에 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복병처럼 바람의 시린 터널 속에 숨어 임박한 겨울의 종말을 예고하는 봄이 여기에 와 있었다. 산악인들도 마지막 가는 겨울 산악을 놓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얼어붙은 토왕성 폭포의 물기둥에는 빙벽 훈련을 하고 있는 산악인들이 매달려 있었다. 여름날의 그 장엄한 물기둥이 지금은 온몸을 통째로 그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것이다. 남쪽의 훈풍이 머물기에는 아직 시린 겨울의 마지막 보루가 완강하기만 한 설악. 이제 영겁의 질서 속으로 사라져 다시 제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겨울의 마지막 항구는 그러나 이제 끈질기기만 한 봄 아가씨의 채근에 지쳤다. KBS 취재진은 설악의 이런 익사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힘겨운 산행이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설악의 봄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건너편 능성에는 눈이 쌓여 있고 이쪽에서는 꽃이 피는데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폭포는 겨울과 봄이 눈 부라리는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결국 설악은 보랏빛 여명의 계절을 손짓하여 부를 것인가? 숨죽여 기다린 지 일주일째 건너편 팀이 부르는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다. 4월 24일 오후 5시였다. 결국 설악의 봄은 시작된 것이다. 설악이 봄에 취해 무너지고 있었다. 완강한 겨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설악의 봄, 그 서막이 오르는 장면이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토왕성 폭포가 결국 농익은 계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후 봄의 전령으로 가장 먼저 내딛는 것은 물이었다. 설악은 이제 속살을 드러내고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설악의 살아있는 숨소리였다. 겨우내 숨죽이고 견디던 생명력이 드디어 산악을 누비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다. 설악에는 7월의 실록이 무성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취재진은 다시 설악을 찾은 것이다. 여름날의 그 웅장한 모습의 폭포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가 질척하게 내리고 있었다. 비닐로 장비를 쌓아안고 다시 설악산을 오르는 동안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잠시 후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장엄한 폭포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으리라. 결국 우리의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여름날의 그 내재된 생명력이 폭포수의 장엄한 물줄기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민족의 강토, 그 척추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숨소리였다. 이 민족의 용수숨치는 맥박 소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예감을 느낀다. 새로 도래할 새로운 세기에 우리 민족의 웅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느낀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강토의 반쪽은 아직 겨울이었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땅. 북녘의 하늘만 눈이 아리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령 폭포다. 금강의 신비를 한 몸에 지닌 폭포. 백두대간의 큰 산으로 솟아 말없이 이민족을 향해 무언의 시위를 그치지 않는 산. 과연 이 백두대간의 한국 방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민족의 강토. 마천령과 태백산맥의 웅장한 윤기가 바로 이 민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여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장백폭포였다. 백두대간의 첫 폭포인 것이다. 폭포의 장엄한 모습 앞에서 자꾸만 움츠려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쏟아지는 물줄기는 다만 쏟아질 뿐 말이 없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며 한민족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할 뿐.
백두산 천지다. 천지 역시 말이 없다. 다만 천지 위를 흐르는 구름 몇 채를 묵묵히 담고 있을 뿐이다. 이토록 어렵게 찾아온 이 땅의 자식들에게 왜 천지는 끝내 아무 말이 없는 것인가? 바람 한 점 용납하지 않는 침묵으로 전하는 천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남쪽으로 흘러 우뚝 솟아 한 몸이 된 백두대간을 온 몸으로 가리키는 백두산은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한라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여행은 여기서 막을 내린다. 천년의 침묵으로 민족혼을 불러내고 있는 이 천지에서